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지구에서 모든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우리가 켜놓은 저 수많은 불빛은 과연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집 안의 전등, 거리의 가로등, 그리고 도심 빌딩의 화려한 조명들 말이에요. 혹시 일주일 정도일까요? 아니면 한 달? 혹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버틸까요? 놀랍게도 그 정답은 단 몇 시간일 수도, 혹은 수백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빛을 내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신비로운 불빛들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볼까요? 제일 먼저 꺼지는 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아주 평범한 전등들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금방 멈춰버리기 때문이죠. 사람이 사라져도 냉장고나 에어컨은 한동안 돌아가고 있겠지만 문제는 발전소에 석탄이나 기름을 계속 공급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발전소는 마치 배고픈 거인과 같아서 끊임없이 먹이를 줘야 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석탄을 옮기고 파이프로 기름을 주입하며 복잡한 기계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맞춰줘야 하죠. 이런 세밀한 공정을 관리할 사람이 사라지면 불과 몇 시간 만에 전 세계의 발전소들은 하나둘 숨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발전소가 멈추면 남은 발전소들이 그 짐을 대신 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부하가 몰리면서 결국 과부하가 걸리고 맙니다. 마치 줄다리기를 하던 중 한쪽 팀이 갑자기 줄을 놓아버린 상황과 같죠. 그러면 다른 발전소들도 연달아 쓰러지면서 전체 전력망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뉴욕, 도쿄, 서울, 런던의 화려한 불빛들은 전부 자취를 감춥니다. 타임스퀘어의 거대한 전광판, 파리의 에펠탑 조명, 도쿄타워의 빛도 모두 사라지는 거죠. 밤 10시쯤 되면 전 세계는 깊은 어둠에 잠길 것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본다면 마치 수천 개의 촛불이 하나씩 꺼져가는 슬프고도 장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잠깐, 원자력 발전소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석탄이나 기름 같은 화석 연료가 필요 없으니까요. 원자력은 우라늄이라는 특별한 연료를 사용하는데 이 에너지 밀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손가락 한마디만한 우라늄 덩어리 하나가 똑같은 크기의 석탄보다 무려 600만 배나 많은 에너지를 품고 있을 정도죠. 이론적으로는 사람이 없어도 원자력 발전소는 아주 오랫동안 전기를 생산하며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원자로 전문가들은 사람이 없어도 거의 무한정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시스템에 아주 미세한 이상이라도 감지되면 즉시 가동을 멈추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센서가 고장나면 정지, 냉각수 압력이 조금이라도 이상해도 정지, 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무조건 정지입니다. 그냥 안전하게 멈추는 것이 철칙이니까요. 게다가 외부 전력망이 무너지면 그 충격 때문에라도 원자로는 자동으로 멈춰버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원자로는 자기가 만든 전기를 자기 자신을 돌리는데도 쓰는데 그 정교한 균형이 깨지면 비상정지 버튼이 저절로 눌리게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더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전선에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인 불빛들입니다. 먼 바다의 섬이나 외딴 산골 마을에는 디젤 발전기를 사용하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 알래스카의 눈 덮인 마을, 남극 연구기지 같은 곳들 말이죠. 이런 발전기들은 연료 탱크가 바닥날 때까지 묵묵히 돌아갑니다. 보통은 며칠에서 몇 달 정도 버티지만 어떤 곳은 겨울을 대비해서 기름을 창고 가득 쌓아두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몇 달은 충분히 버틸 수 있겠죠? 상상해보세요. 사람이 모두 사라진 남극의 한 연구기지에서 발전기만이 홀로 부르릉 소리를 내며 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요. 사람은 없지만 발전기는 성실하게 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기름통이 텅 비게 되고 발전기가 거친 헛기침을 내뱉으며 멈춰서면 그 불빛도 스르르 꺼지게 됩니다. 더 재미있는 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들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뜨거운 물을 이용하는 지열 발전소가 대표적인데요. 이건 연료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지구가 끊임없이 뜨거운 물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화산지대가 많은 아이슬란드 같은 곳에 이런 발전소가 많습니다. 땅을 깊게 파면 뜨거운 물이 펑펑 솟아나오는데 그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치 거대한 주전자가 땅속에서 계속 끓고 있는 것과 같죠.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약 6개월마다 기계 오일을 갈아주고 모터에 기름칠을 해줘야 하거든요. 왜냐고요? 터빈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일이 없으면 부품들끼리 마찰이 생겨서 결국 타버리거나 망가지게 됩니다. 자전거 체인에 기름칠을 안 하면 금방 뻑뻑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처음 몇 달은 멀쩡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오일은 까맣게 타버리고 기계 부품들은 뻑뻑해지며 슬슬 녹이 슬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화산지대는 수증기도 많고 유황 냄새도 나는 환경이라 부식이 더 빨리 일어납니다. 아무리 잘 버텨도 몇 년 뒤에는 결국 녹슬고 굳어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람의 힘으로 도는 풍력 발전기는 어떨까요? 이들은 조금 더 끈질깁니다. 풍차는 워낙 개수도 많고 높은 곳에 설치되기에 처음부터 사람이 자주 손대지 않아도 오래오래 혼자 돌아가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언덕 위에 쭉 늘어서 있는 거대한 하얀 풍차들을 본 적 있으시죠? 높이가 아파트 30층만큼 되는 것들도 있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걸 일일이 올라가서 점검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니 애초에 내구성이 좋게 설계된 거죠. 옛날 덴마크에 있던 어떤 풍차는 무려 11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도 전기를 계속 만들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풍차들은 기술이 더 좋아서 보통 3년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어떤 환경에서는 수십 년도 버틸 수 있습니다. 바람만 불어준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꿋꿋하게 돌며 전기를 만듭니다. 게다가 풍차에는 비행기 충돌을 방지하는 빨간불이나 상태를 알려주는 초록색 불빛들이 달려있죠. 풍차가 돌아가는 한 그 작은 불빛들도 계속 켜져 있을 겁니다. 먼 곳에서 바라본다면 마치 지상의 별들이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영원한 건 없습니다. 결국 풍차로 멈추는 날이 옵니다. 바로 내부에 있는 기어박스라는 부품 때문입니다. 수많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곳인데 여기서도 오일이 말라버리면 톱니바퀴들이 서로를 갉아먹으며 망가집니다. 특히 바닷가에 설치된 풍차들은 짠 바닷바람 때문에 부식이 더 빨리 진행되겠죠. 그래도 지열 발전소보다는 훨씬 긴 시간을 버텨낼 것입니다. 거대한 댐은 어떨까요? 후버댐 같은 거대 시설들 말입니다. 댐은 인류가 만든 구조물 중에서도 손에 꼽히게 튼튼합니다. 높이가 200m가 넘고 아파트로 치면 60층 건물만큼이나 높죠. 실제 댐 관리자들은 사람이 사라져도 몇 년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컴퓨터가 수위를 측정하고 터빈을 조절하며 전력 생산량을 스스로 관리하거든요.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리며 터빈을 돌리는 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전기를 보낼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전력망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발전기는 과부하에 걸리게 되고 안전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야, 전기를 받아줄 곳이 없는데 계속 만들면 위험해 라고 경고하며 멈춰버리는 거죠. 또한 시간이 흐르면 댐의 수문에 나뭇가지나 쓰레기가 쌓이며 물길이 막히게 됩니다. 평소엔 사람들이 청소해주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홍수가 나서 나무들이 떠내려오고 낙엽이 쌓이다 보면 결국 댐도 기능을 잃고 멈추게 됩니다. 배터리로 켜지는 불빛들은 어떨까요? 손전등, 비상등, 혹은 휴대용 랜턴 같은 것들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배터리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도 에너지가 저절로 닳는 자가 방전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배터리 안에서 화학 반응이 미세하게 계속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조금씩 새 나가는 겁니다.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미세하게 빠지는 것과 같죠. 오래된 장난감에서 배터리를 꺼냈을 때 하얀 가루 같은 게 묻어있는 걸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배터리가 망가지며 내부 물질이 흘러나온 거예요. 알칼라인 배터리는 1년에 약 2~3%, 리튬 배터리는 1~2%씩 전하량이 줄어듭니다. 아무리 수명이 긴 배터리라도 10년에서 20년 정도면 완전히 방전되죠. 게다가 극한의 추위나 더위는 배터리의 수명을 더 빨리 갉아먹습니다. 결국 인류가 사라진 지 50년쯤 지나면 거의 모든 배터리 조명은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시계의 작은 불빛도 비상구의 안내등도 전부 암흑 속으로 사라지겠죠. 자, 이제 진짜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입니다. 바로 태양광 전등입니다. 이게 왜 특별하냐고요? 햇빛만 있으면 이론적으로 무한히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불빛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의 기상 관측소, 험준한 산꼭대기의 지진 측정기, 외딴 섬의 무인 등대, 그리고 시골길의 비상 전화 박스까지요. 이런 곳들은 전선을 끌어오기가 너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것입니다. 사막 한복판까지 전선을 깔려면 수백 킬로미터를 파야 하고 전봇대도 세워야 하는데 그보다 태양광 패널 몇 개를 설치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들이 관리가 필요 없게 설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산 위에 관측소까지 매달 점검하러 가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니 혼자서 알아서 돌아가게 만든 거죠. 태양광 시스템은 패널, 조절장치, 그리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로 나뉩니다. 여기서 배터리는 앞서 말했듯 수십 년 안에 수명을 다하겠지만 똑똑한 엔지니어들은 배터리 없이 낮에만 작동하는 시스템이나 훨씬 수명이 긴 슈퍼 커피시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태양광 패널 자체는 얼마나 버틸까요? 패널은 움직이는 부품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햇빛을 받아 전기를 만들 뿐이죠. 가장 큰 방해꾼은 패널 위에 쌓이는 먼지지만 비바람이 불면 자연스럽게 씻겨나갑니다. 일종의 자동 세차 시스템인 셈이죠. 특히 건조한 사막에 있는 패널은 습기가 없어 녹슬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50년 전에 만든 태양광 패널들이 여전히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패널은 정말 끈질깁니다. 아마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설치한 패널이 여러분의 세대까지 작동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결론적으로 사막 어딘가에 홀로 서 있는 태양광 전등이 인류가 만든 마지막 불빛으로 남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애리조나 사막의 비상 전화 박스나 호주 내륙의 관측소 같은 것들 말이죠. 햇빛이 비치면 켜지고 비바람이 먼지를 닦아주며 100년 혹은 200년 넘게 고독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숨어 있어요. 여러분, 방사능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방사선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별한 환경에서는 아주 신비로운 빛을 발합니다. 192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시계 회사들은 밤에도 시간을 볼 수 있는 야광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시침과 분침에 라듐이라는 방사능 물질을 발랐죠. 정확히는 라듐이 내뿜는 방사선이 형광 물질을 자극해서 빛을 내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형광 물질이 방사선에 의해 파괴되어 빛을 잃게 됩니다. 라듐은 여전히 거기 남아 방사선을 내뿜고 있지만 더 이상 빛나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방사능이 직접 빛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초음속 비행기가 음속 장벽을 깨며 굉음을 내듯 방사능 입자가 특정 매질 속에서 빛의 속도를 추월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아니, 빛보다 빠른 게 있다고요? 하고 놀랐을 거 다 압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빛이 우주에서 가장 빠르지만 물속에서는 빛의 속도가 약 75%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방사능 입자가 물속에서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면 푸른색 빛이 번쩍하고 나타나는데 이를 체렌코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1934년 이 현상을 발견한 과학자는 노벨상까지 받았죠. 원자력 발전소의 수조 안에서 감도는 신비로운 푸른 빛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빛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그 강렬함을 절대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늘색도 바다색도 아닌 마법 같은 푸른색이죠. 그리고 이 빛은 우리가 만든 핵 폐기물에서도 뿜어져 나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료는 매우 위험하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조에 넣어 몇 년간 식힌 뒤 다시 쓸 수 없는 폐기물을 모아 유리와 섞어서 단단한 덩어리로 만듭니다. 이를 유리화 공법이라고 하는데 방사능 물질을 유리 안에 영원히 가둬버리는 기술이죠. 어른 키만한 원통 모양의 이 유리 덩어리는 다시 금속통에 담겨 콘크리트로 감싸진 채 지하 수백 미터 아래 깊숙이 묻힙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감옥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유리 덩어리들이 스스로 푸른 빛을 내뿜기 시작하는 겁니다. 폐기물 속에 들어있는 세슘 137 같은 물질들이 내뿜는 입자가 유리를 통과하며 체렌코프 빛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이 빛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세슘 137의 반감기는 30년입니다. 30년마다 방사능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죠. 200년이 지나면 원래의 1% 수준으로 약해지겠지만 입자는 여전히 날아다니고 빛은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존재할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빛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밝기만 서서히 어두워질 뿐 100년 후에도 500년 후에도 똑같은 푸른색을 유지하죠. 게다가 함께 묻힌 플루토늄의 반감기는 무려 24,000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먼 미래까지 이 푸른 빛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인류가 사라진 지구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이 흐른 뒤 지상의 모든 화려한 네온 사인과 전등은 꺼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지하 깊은 곳, 두꺼운 콘크리트 벽 너머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여전히 신비로운 푸른 빛이 홀로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가장 위험한 물질이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빛, 인류의 마지막 불빛은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핵폐기물이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우리가 원자의 비밀을 풀면서 얻은 그 빛이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았음을 증명하는 가장 오래된 흔적이 된다니 참 신비롭고도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당연하게 여기던 전등 하나에 이토록 방대한 과학과 시간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만든 것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남아 지구를 지킬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 곁을 밝히고 있는 그 불빛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으셨나요? 그 작은 빛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의 불빛들을 보며 인류가 남길 마지막 빛에 대해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